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월 300만 원 정도 소득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 다시는 분들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분들은 집 사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모아서 1억, 2억을 모아갈까? 그러니까 1억 목표도 거의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정말 그런가요? 300 버는 분들이 1억 모으는 게 현실성이 없을까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당연히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화폐 가치로 300만 원 정도 받는 젊은이가 과연 1억 만들기 저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7, 80% 네, 이상이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과거보다 쓸 게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가 없었냐면 스마트폰이 없었고 네. 인터넷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다라는 것은 어딘가 내가 어딜 가고 싶어도 그렇게 막 지도 찾아봐서 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잘 안 가게 되죠. 네. 당연히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쇼핑을 하기도 애매한 그러네요. 배달도 택배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쓸 곳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배달 같은 게 없고 택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놀토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대표님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토요일날 무조건 근무했죠. 그렇죠. 네. 아마 놀토가 격주로 바뀐 것도 2000년대 초반 정도 네. 돼서 바뀐 맞아요. 거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날 근무를 뭐 4, 5시까지 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1시까지인데 누가 4, 5시에 퇴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돈 쓸 일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다 저축을 했는데 그랬네요, 진짜. 지금의 MZ는 불리하다. 왜냐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그냥 이 모바일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이 제가 보다 보면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또 질러 버리는 거 하다가. 예, 그러니까 결국 과거 세대들보다 돈을 못 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맘대로 써라고 하고 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 중에는 사실 약간 경제 모델이 약간 사회주의식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은퇴하면은 최종적으로 받았던 급여의 거의 6, 70%를 죽을 때까지 보장하는 그런 네. 사회복지가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네. 대체적으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줄 때 50% 세금을 떼고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월급 안에 50%는 내 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 주는 거야. 그냥 너가 이 월급 받아서 알아서 관리해라.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월급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면 이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네.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급 식당을 가보면 나이 드신 분은 없고 맞아요. 젊은 분들만 앉아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월급은 지금의 나 그리고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와 같이 쉐어를 해야 될 공금인데 네. 이거를 그냥 관리만 지금 너가 해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 300을 받든 400을 받으면 이게 내가 고생한 나한테 보상 이게 다 내 거다.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돈 내산.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니까 당연히 저축할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강제 저축을 해야 된다. 강제 저축이요. 근데 이 강제 저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는 것처럼 네. 대출 상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거는 400번 내지 300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번 달에 받으면 내가 이번 달 한 달 받으면 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듣고 계시는데 네. 맞지 않습니까? 이건 나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5년 후, 그러네요. 10년 후, 2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건강도 어쩌면 조금 체력도 조금 그쵸. 젊음도 조금 지금보다는 낮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분명히 저축이라는 거는 재테크가 아니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개념을 안 갖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과 뭐 이 모바일 쇼핑이 발달된 세상에 월급을 보면은 뭐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월급이 적어서 더 이상 저축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공감이 돼요. 이제 마인드셋 자체를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대출 빌리면 원리금 받잖아요. 원리금 내가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냥 꾸준하게 해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금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은 무슨 돈인지 무슨 돈인지. 근데 이 내가 받는 월급은 그냥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하는 순간 공금 유용이 되는 거죠. 네. 이 공금 유용이라는 거를 오래 한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쇠고랑 차는 거 아닙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형사상의 어떤 무슨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사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급여는 안 오를 때 소비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 습관 그냥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우리 다니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너무 네.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 말씀해주신 얘기가 뭐 아주 즐거운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고물가 문제를 절약이나 절제로 이기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마음이 사실은 딱히 마음에 와닿지 그렇죠.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저는 아끼는 걸로 그게 극복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전략과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절약을 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계산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절약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절약과 절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네.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재테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우리 직장인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도시락 싸오는 여사원들을 보면 아유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도시락 싸오면은 남자 직원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나도 어떻게 좀 도시락 좀 싸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우리가 싸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든지 도시락을 싸오든지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딱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은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비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오마카세를 가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작은 거지만 반복되는 거 그리고 절제와 절약이라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크게 안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한번 도시락을 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내식당 좀 이용하시고 우리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네.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옆에 그러게요. 건물 가면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그거 자체로 절약되는 금액이 아주 많진 않겠지만 내 삶의 어떤 태도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습관으로 돼 있던 걸 바꾼다는 게.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돼서 내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내 태도, 삶의 태도도 맞아요.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 임금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임금이 명목적으로는 좀 올라가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만 가난해지지? 아니 실제로 지금 전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태도의 변화와 어떤 노력 없이 이걸 극복하겠다? 에이 그거 얼마 차이 안 나? 라는 식으로 삶을 대했을 때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의 허리띠를 조금은 지금 졸라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급여소득자의 월급 인상률과 인플레가 항상 더 앞서갈 것 같나요? 앞으로도? 뭐 그동안은 그렇진 않았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싸게 이제 공산품을 제공해주고 네.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무역 기조가 강했던 때에는 이런 어떤 공산품들 같은 것들의 가격이 낮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0년대 초반 2010년, 2011년, 12년 이때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실질 소득이 많이 늘어났던 때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뭐 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월급 올려주면 그게 다 실질 소득이 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렵다 그랬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괜찮았구나. 그렇죠. 네. 경제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실질 소득이 막 좋은 구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자산시장에 그 소득이 올라간 것이 네. 반영이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든 부동산이 올라가든 특히 부동산. 네. 이제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 소득이 안 늘어도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돈이 없는 분들도 몰려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주식 시장은 그 앞전에 소득이 상승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뭐 10만 원, 20만 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그 직전에 올라가려면은 소득 상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5, 16부터 좀 급격하게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뭐 15, 16, 17, 18, 19까지 사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왜 올랐느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저금리를 만나서 오른 면도 있지만 바로 그 직전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자면 과거만큼 그렇게 센 아주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요. 그 저한테 이제 그저께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연봉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외국인 네. 회사를 다니는데. 근데 그분이 전세를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니 2억씩이나 되면 없는데 좀 집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는 외제차를 끌고 아내분도 국산차 약간 고급차를 끌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만큼 소비 패턴도 거기에 맞게끔 많이 좀 늘어갔더라고요. 연봉 2억이라는 건 직장 생활로 연봉 네, 2억입니까? 굉장히 고액 직장 연봉이죠. 생활로 연봉 2억이면은 아마 실제 순소득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원? 그렇죠, 뭐 요 1100 정도 될 정도? 것 같은데 네. 와 그렇게 고소득자가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뭐가 지금 과거하고 달라졌냐면 불과 10년 전에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자산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돈이 적으면 자산이 당연히 안 늘어나고. 왜 그랬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게 거기서 거기야. 예를 들면 밥을 먹더라도 네. 10,000원짜리를 먹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비싼 거 먹어야지 해봐야 2만 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사례처럼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난 돈을 많이 벌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걸 먹어보자. 그러면 10,000원, 2만 원이 아니고 네. 이제는 진짜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하이엔드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버는 만큼 뭐 좋은 차를 탄다? 네. 근데 차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에다가 이제는 뭐 차 가격이 일반적인 사람이 3천, 4천짜리를 타는데 나는 뭐 부자니까 한 5천, 6천짜리를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1억짜리를 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소득이 높아지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내가 새롭게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쓰지 못한다가 원래 경제학에서 나오는 한계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하이엔드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부자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연봉 2억이다 그러면 그냥 금방 부자 되지. 근데 지금은 연봉 2억이면 2억에 걸맞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소득이 낮은 분보다야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기대치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야 그렇게 연봉 높은데 왜 이렇게 돈 많이 못 모았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못 모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이 9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동기가 한 80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좀 급여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 동기들이 월급을 받으면 내 최사생활비만 빼놓고 다 저축을 했어요. 그때 재형저축도 있었고. 대형저축. 네. 또 차도 거의 안 샀죠. 차도 살 수 있을 그죠. 만큼 그때는 됐었는데. 차 산다는 게 사실은 좀. 네. 그래서 번 소득의 대부분 저축을 해서 또 집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20, 3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비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네. 300만 원, 아까 이제 우리 뭐 대표님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같은 정도 소득, 뭐 사회초년생이 받는 뭐 200, 300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 차 안 샀습니다. 차를 살 수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해외여행? 그때는 해외여행 같은 거 안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200, 300을 받아도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심지어는 명품 가방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차이인가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2008년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2008년 이전에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5, 6%였고 네. 남에게 돈을 빌리는 여신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83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네. 83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사회에 딱 나왔을 때가 이미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눈으로 본 게 금리가 1, 2%야. 금리 1, 2%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년 넘게 살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이 너무나 낯설고 왜 이렇게 금리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90년대 우리 대표님처럼 중후반 때 이렇게 직장 생활했던 분들은 지금 금리는 고금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금리가 무슨 고금리야. 옛날에 얼마나 높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높아도 다들 MZ세대들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돈을 너무 우습게 알면서 지내온 세월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맞아요. 남의 돈 빌려서 차 사고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하고 남의 돈 빌려서 놀러 가고 이게 이제 정상사회로 돌리려고 금리를 올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다니TV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물론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기는 하셔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야 이거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